우리의 미래 금융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또 그에 따른 금융 분야에서의 변화 흐름을 말씀드리고, 해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현황과 그다음에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우리 경제사회의 변화와 또 우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본 미래 금융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미래 금융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6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를 변화시키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경쟁의 원천이고 플랫폼 중심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는 글로벌 ICT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단순 반복적인 그 업무는 자동화되고, 자동화가 어려운 창의 감성의 노동 가치가 상승하여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구조에서도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전 분야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건 삶의 모습과 삶의 질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금융 분야에서의 어떤 변화를 야기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기술은 핀테크를 더욱 발전시켜 금융의 디지털화 현상을 가속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화를 선도하고, 그렇게 변화를 선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보다 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 분야에서의 변화 흐름은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금융의 비대면 거래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促진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플랫폼 경제가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공급자와 수요자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봇이 상품의 개발, 판매, 관리 등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되는 등 서비스의 주체가 변화하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선 그동안의 범용적인 금융 서비스에서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로 서비스의 중심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액 결제, 간편 결제가 확대됨에 따라 지금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지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좀 살펴보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2015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지금 전 세계 주요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행위감독청이 핀테크 분야의 진흥을 위해 2015년에 처음 제도를 도입하였고요. 금융 분야 중심의 샌드박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 통상 심사 기간은 5에서 6개월, 테스트 기간은 약 3에서 6개월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16년에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금융을 시작으로 해서 17년부터는 교통, 에너지,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제도를 지금 도입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 시행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모집 분야는 전 산업에 걸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심사 기간은 2개월 정도입니다. 미국은 지금 2개 주, 애리조나주와 와이오밍주에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고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금융 중심으로, 와이오밍주는 그 금융과 의료를 대상으로 해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테스트는 기간은 2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저희는 2019년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그동안 규제로 막혀 있었던 신서비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규제의 경우 그 규정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법령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했는데 이에 이제 원칙 중심으로의 미래 규제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그 과도기 단계로 이 신산업에 대한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규제 신속 확인 제도입니다. 먼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법상의 인허가 또는 영업행위 규제에 대해서 이제 특례를 부여를 합니다. 이제 규제 적용을 이제 면제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심사를 하는 그 요건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당연히 혁신성일 거고요. 또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금융 소비자의 편익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 이런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뭐 안정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양하게 9가지 요건을 심사를 하면서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 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기간을 부여를 하고 특례 기간이 완료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2년 더 연장해서 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대리인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는 금융회사가 하는 본질적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 업무다라고 하는 것은 예적금 업무, 그다음에 대출 심사, 그다음에 투자 중개 등 이제 이런 업무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과 이제 업무 제휴를 통해서 본질적 업무도 핀테크 기업에게 위탁을 해서 서로 보완해서 이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지정대리인 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제 신속 확인인데요. 이제 사업 또는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떠한 규제에 걸리는지, 과연 이게 규제에 걸리는 건지, 어떤 규제가 있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이게 어떠한 규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또는 어떠한 규제 부분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신속하게 안내를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희 금융위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그 운영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저희가 컨설팅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면 아직은 이제 금융 분야나 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수요에 대응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핀테크 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의 현장 자문단이 공동으로 컨설팅을 진행해서 처음 이제 샌드박스 신청할 때 신청서 작성부터 어떠한 법률이나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법률 자문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해서 이제 5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일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7월까지 100건 이상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현재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테스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산업, 신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그 테스트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발생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총 42개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100건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과 공간도 역시 제공하고 있는데요. 혁신금융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이 끝이 아니라 이거는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을 받아서 테스트를 통해 사업화를 하고 또 이게 시장에 안착을 하고 또 성공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다양한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혁신금융 서비스 그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이런 핀테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7월에 그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를 하였는데 7월 수요조사 결과 142개 회사가 219건의 서비스를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105건 대비 지금 2배가 증가한 만큼 시장에서의 관심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융회사의 참여도 그 1월에 조사했었던 15개 회사에서 41개 회사, 서비스 개수 역시 27개에서 96개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게 결국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기존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계속 가속화하는 굉장히 선순환 구조 체계가 구축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금융과 타산업권의 융합, 그 다음에 역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신규 창업 기업의 참여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9월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절차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방향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었던 서비스와, 그러니까 기존에 지정되어 있었던 42개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는 조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규제 혁신 건의 과제 등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결정 방향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밀착형, 그 다음에 금융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는 서비스는 유형별로 묶어서 심사를 또 빠르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제 또 기재부나 이렇게 행안부 등 저희 타부처 소관이 엮여 있는 서비스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처 협의를 거치는 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우리 경제사회의 변화와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에 대한 변화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저희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에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1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여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금융 분야에서의 변화 움직임을 직접 느낄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핀테크 기업의 열정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금융회사의 IT 역량의 내재화를 촉진하고 금융산업에서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 증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편익 향상은 결국 근본적인 규제 개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이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많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투자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금융 산업, 고용, 경제 구조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금융 분야에서의 변화를 기존에 지정됐었던 혁신금융 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가지로 크게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과 타산업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업무가 은행에서 알뜰폰 서비스, 그러니까 은행 업무와 알뜰폰 서비스의 융합은 금융과 통신을,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이 쿠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과 유통을 접목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플랫폼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대출 상품 비교 플랫폼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 그다음에 협상력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사에서 그 QR코드를 활용한 개인 간 송금 서비스가 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현금이 점차 사라지는 캐시리스에서 더 나아가 카드 없는 사회, 카드리스의 사회로 접어드는 등 결제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빅데이터와 AI, 그다음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통신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 등급 산정 서비스, 그다음에 AI 로봇 텔러를 통한 보험 상품, 상담 서비스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자가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는 해외 여행자 온오프 보험 서비스와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한 개모임 서비스 등이 나오는데 이제 국민들의 생활 곳곳으로 이러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가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포용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이나 노점상 등 기존엔 카드 결제가 안 되어 있었던 영역에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고 또 가맹점 정보와 중소기업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등으로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디지털 금융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향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과감한 혁신, 핀테크 투자 지원 확대, 핀테크 신시장 개척,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디지털 금융 보안과 보호 강화 등 6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이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그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으며 혁신 금융 서비스를 통해 시도한 실험이 실험에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으며 핀테크 인재 양성과 창업 청년에 대한 업무 공간을 지원하는 등 기존의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인슈어테크나 로보 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핀테크 신시장을 적극 개척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금융 보안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금융 혁신과 금융 보안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는 이제 낯선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이 21세기의 유일한 상수는 변화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미래는 분명 지금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금융혁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